건강한 미래를 꿈꾸며 그가 단잠에 빠져 있을 때 태고적 지구의 주인인 양, 행세하던 공룡을 한순간에 멸종시킨 크기의 혜성이 해왕성을 지나고 있었다. 이 방랑자는 우주 바깥쪽 암흑의 신비로부터 아무런 경고도 없이 태양계로 뛰어든 거대하고 단단한 암석이었다. 이 무시무시한 천체는 초당 수백 킬로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가로질렀고 매 순간 그 무시무시한 속도는 더 빨라졌으며 마침내 눈을 멀게 하는 밝은 섬광과 함께 지구와 충돌했다. 그에 따라 지구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들이 분출하고 태풍과 해일과 홍수가 일어났으며 기온은 계속 상승했다. 지구상의 모든 산 꼭대기마다 눈과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고지에서 흐르는 강들은 혼탁한 물줄기를 하류로 흘려보냈고 곧 그 물이 닥치는 대로 집어삼킨 나무와 짐승과 사람들의 시체가 물보라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강물은 유령같이 창백한 별빛 아래 꾸준히 불어났고 마침내 조금씩 제방을 넘더니 도망치는 사람들을 덮쳤다. 눈부신 백색광과 용광로 같은 열기 속에서 끔찍한 쓰나미가 빠르게 밀어닥쳐 내륙의 도시들을 물속으로 집어삼켰다. 홍수와 산사태, 무너지는 집더미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치던 사람들은 수천 군데의 공터에 제각기 모여 속절없이 모든 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뜨거운 열기가 사라진 후에는 화산에서 분출된 증기와 연기와 재가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했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 일부 생존자들은 충돌 초기와는 반대로 혹독한 빙하기를 겪어야 했다. 이런 사실을 알 길 없는 그는 가사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배고픔과 추위를 느끼며 계획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일어나 보니 프로즌 월드 건물은 반쯤 파괴되어 있었고 전기시설은 작동하지 않았으며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던 그는 몸을 따뜻하게 해줄 옷가지와 허기를 달래줄 음식을 찾아 사방을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핵전쟁이 터진 것이 틀림없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온갖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룩한 위대한 인류의 문명이 이같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게 아니면 자신의 나라가 세계 최고라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사신의 버튼을 누른 것이 틀림없다고 씁쓸히 혼잣말했다. 얼마 안 되는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사소한 오해로 시작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결국 폭발한 것이라는 잘못된 추측을 그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매서운 눈발이 휘날리는 무너진 도시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는 일주일 만에 다른 호모 사피엔스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적대적이고 폭력적이었다. 한 남자는 입 냄새가 고약한 털북숭이였고 다른 한 명은 머리카락은 엉망이고 백내장이 낀 것처럼 흐릿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먼저 손을 들어 인사를 한 그에게 돌아온 것은 집단 렌치라는 판결이었다. 태고적부터 인류의 몸에 각인된 이방인에 대한 적개심과 폭력이 지구가 망가진 후에도 여전히 내재하고 있었다. 무방비 상태로 한참 동안 얻어터지고 있을 때 어디선가 제3의 인물이 나타나 전광석화처럼 두 남자를 해치우고 그를 난장판에서 구해주었다. 하지만 가사 상태에서 깨어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추위를 견뎌온 그에게 집단 렌치는 감당기 어려운 육체적 한계를 제공했고 혈액암은 여전히 몸에 기생하며 생명을 갉아먹는 중이었기에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곧바로 기절하고 말았다. 정신을 잃은 그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거의 열흘이 지난 후였다. 깨어나자마자 자신을 살려준 제3의 인물에게 감사를 표했고 약간의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 놀랍게도 제3의 인물은 30세가량의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듯한 어눌한 말투로 과거의 일을 설명해 주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제가 10살 때 하늘에서 큰 돌덩이가 내려와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사람들은 그 돌덩이를 신의 지팡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뭐가 뭔지 몰랐어요. 살기 위해 무작정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처음에는 공기가 너무 뜨거워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나는 열기를 피해 버려진 지하철 승강장에서 한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세상은 지금처럼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몰래 숨겨둔 깡통에 든 음식과 두꺼운 옷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텼어요. 하지만 결국 엄마는 시름시름 앓더니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그는 강대국 간의 핵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방랑자 혜성이 지구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결과가 같았으므로 아무 의미 없는 깨달음이었다. 엄마가 죽고 나서 저는 홀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에 눈을 떴어요. 언제까지 슬픔에 겨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매일 신체를 단련하고 격투기 기술을 배웠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떻게?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책이요.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는 책은 많거든요. 태권도, 쿵후, 검도, 유도 심지어 여성만을 위한 호신술도 익혔어요. 웬만한 남자들은 제 앞에서 까불면 혼쭐이 나요. 그녀가 쾌활하게 말했다. 저번에 나를 때린 그 남자들은 누구지? 나쁜 사람들이에요. 스캐빈저라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 음식과 옷을 강탈하는 사람들이에요. 배가 아주 고플 때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도 있어요. 식인을? 그는 근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맞아요, 식인. 먹을 것이 워낙 없으니까요. 아저씨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혹시 다른 별에서 왔나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미안해. 잠을 너무 오래 자서 그래.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린 후 말했다.